안녕하십니까. 전주 보가치과 원장 오상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치과의사신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지대치 형성 연수회를 진행 중인데 오늘 강의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덜 지루한 올세라믹 크라운의 마진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대치 형성 연수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 청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덜 지루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올세라믹 크라운 마진 형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올세라믹 크라운의 마진 형성을 하려면 그 올세라믹 크라운이 어떤 마진을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선 마진의 기본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진의 기본 형태는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슬립 조인트와 버트 조인트로 나뉩니다. 이때 많은 선생님들이 버트 조인트와 숄더 마진을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올세라믹 크라운의 피니시 라인의 위치에 따라서 올세라믹 크라운 수복물이 원하는 숄더 마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피니시 라인이 즉 상방에 설정된 경우에는 아까 버트 조인트와 유사한 이러한 라운디드 숄더 마진이 적절한 숄더 마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아래쪽으로 곡선 부위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이 아래쪽에서 피니시 라인이 설정되게 된다면 아까와는 다른 슬롭드 숄더 마진이 수복물에는 적절한 숄더 마진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에서도 만약에 위와 같은 버트 조인트로 형태를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치질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얇은 범낭질 즉 지지받지 못하는 에나멜이 형성됨으로써 추후에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위에서는 라운디드 숄더, 아래쪽에서는 이제 슬롭드 숄더를 형성하는 게 맞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숄더 버죠. 숄더 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이 되는 그러한 마진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지대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슬립 조인트라고 했는데 적절한 슬롭드 숄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썼는데 과연 그럼 어느 정도 슬롭드 숄더, 어느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변연을 형성을 해야 될까요? 이 사진은 구와타 선생의 기공사인 구와타 선생의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수복물의 변연 적합도, 즉 마진부와 치아와 지대치와 그 간격은 샴퍼 마진, 즉 이렇게 경사된 슬립 조인트가 각이 작을수록 오히려 적합도 혹은 세멘을 사용한 후에 세멘의 부상량에서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트 조인트에 가까울수록 접합 세멘테이션 후에 세멘트에 의한 부상량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복물의 적합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슬롭드 숄더, 경사진, 베벨드 마진을 쓰는 것이 더 유리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각도를 한계로 두고 되도록이면 오히려 적합도를 위해서 이러한 경사진 마진을 형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를 보자면 이 부위에 보면 적합각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진 각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대치와 접촉하는 이 부분이 지대치의 장축과 이 부분의 면의 각도를 적합각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복물의 두께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의 각도를 마진 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와타 선생님은 마진 각도로서 우리가 형성해야 할 마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각도를 이용한 마진 각도를 이용한 이 표현은 굉장히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책은 PFM의 마진 형성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조금 더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PFM의 마진, 이제 절단면이죠. 절단면을 보면 이 부분은 메탈이고 오펙 포세린이고 그리고 우리 덴틴 바디 포세린이 되겠습니다.
메탈이 필요한 각도가 있죠. 이 각도가 15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도로 세라믹을 이용해서 적절한 색조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정도 50도 정도의 마진 각도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50도의 마진 각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치아를 지대치 장축과 비교를 했을 때 몇 도로 프랩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여러 개의 치아를 프랩을 하고 절단면을 분석을 해본 결과 하방에서 치경부에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의 형태는 대략 적합 각도와 마진 각도가 15도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50도의 마진 각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대치 장축에 대해서 프랩을 35도 정도 이상만 해주면 오버 컨투어 되지 않으면서 적절한 색조를 낼 수 있는 PFM 마진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조금 더 이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먼저 어떠한 벌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각도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버들입니다. 주로 4가지 벌을 우리가 크라운 프랩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피도 형태, 토피도 버고요. 그리고 슬롭드 숄더, 이 부분은 라인 앵글 부분이 이렇게 라운딩 되지 않고 각이 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둥근 원 형태로 된 라운드 팁 버가 있고 또 숄더 버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토피도 버, 슬롭드 숄더, 라운드 팁, 그리고 숄더 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러한 끝이 둥근 형태를 가진 라운드 팁 버를 샴퍼 버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라운드 팁 버의 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적절한 R값, 반지름을 가진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에 각각 접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접선을 내려봤을 때 이 부분만 돼도 이 부분에서는 벌써 이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접선이 바로 48도의 각을 이룹니다. 수평면과 48도의 각을 이루는데요. 이 부분 48도의 각을 이룰 때 벌을 어느 정도 삭제에 포함해서 쓸 것이냐 보면 고작 0.13R밖에 안 됩니다. 지름의 13%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48도의 그 변연 적합 각도를 가지는 마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0.3% 버 직경에 30%만 써도 이렇게 66도라는 큰 각도를 가진 거의 숄더에 가까운 66도의 그 적합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 우리가 이머전시 프로파일로 형성되는 그 각도를 아까 평균적으로 15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은 벌써 이것만 해도 80도가 넘어가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것이 불과 30% 사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대략 제가 모식도를 그려봤습니다. 덴틴이 있고 아래쪽으로 에나멜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행 방향이 치경부에서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라운드 팁버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범랑질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범랑질은 에나멜 립으로 형성이 되어서 모델 작업에서 석고 모델에서 손상이 되어서 잘 맞지 않는 보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라운 장착 후에 기능 중에 추후에 탈락이 되어서 이 부분이 검게 변색이 되는 검은 선이 충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크라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착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리 보철에서는 실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버가 바로 토피도 버인데요. 토피도 버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이루고 있죠. 토피도 버의 장점은 이러한 아까 문제가 됐던 언서포티드 에나멜을 지지받지 못하는 범랑질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팁 부위가 뾰족하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삭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
보다 일정하고 균일한 마진 형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라운드 팁 버에 비해서요. 하지만 이 버의 단점은 이 마진 형태를 보면은 아무래도 올세라믹 크라운을 사용하기에는 좀 쉘로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쉘로우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마진의 두께가 얇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진이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형성된다는 뜻이죠.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진 각도에서 마진 각도가 작게 됩니다. 혹은 마진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버 컨투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을 차이를 알려드리자면은 위의 사진은요, 직경이 1.8mm의 굵은 토피도볼을 이용해서 0.5mm 마진을 형성한 그림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1.2mm 토피도버로 보다 가늘은 토피도버로 0.5mm의 두께의 마진을 형성한 사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굵은 토피도버로 형성했을 때 더 완만한, 더 쉘로우한 같은 두께의 마진을 형성했을 때요. 더 쉘로우한 마진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피도버를 사용하실 때는 원하는 마진 두께에 거기에 부합되는 직경의 토피도버를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조금 더 선명한 샴퍼 마진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튼 토피도버로는 울세라믹 크라운 형성에는 조금 모자라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은 제가 벌을 선택을 할 때, 지대치 형성을 할 때 지대치에 따라서 어떤 벌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지대치 장축의 길이가 짧을 때는 아무래도 리텐션과 레지스턴스가 좀 부족하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 그림과 같이 토피도버와 같은 벌을 사용하면은 마진이 잡아먹는 수직적인 길이가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은 지대치라 할지라도 이렇게 장축, 말하자면 유지와 저항에 관여하는 장축의 길이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액센츄에이티드 샴퍼 형태보다, 강조된 샴퍼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이런 부분 라인 앵글에서 라운딩을 시키게 되면 또 그 엑시알 월이 또 줄어든다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적합 각도를 가진 지대치는 마진 각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버 컨투어가 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연조직의 이 실링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프라그가 잘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심리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치은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라운드 팁 벌을 이용하면 에나멜 립이 형성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혹은 지나치게 굵은 벌을 써야 되니까 치은 손상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반면에 토피도버를 사용하면 이렇게 쉘로우 샴퍼가 형성되기 때문에 울세라믹 마진에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딥 샴퍼라고도 표현을 하죠. 딥 샴퍼 혹은 라운디드 숄더를 만들기 위한 마진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도 배웠던 것들이지만 일부러 우리는 에나멜 립을 형성해서 이 버는 끝이 둥근 팁이죠. 둥근 팁으로 에나멜 립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 신경 쓰면서 먼저 버로 프랩을 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에나멜 립은 코드를 꽂든 잇몸을 적절히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마진 트리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지지받지 못하는 범랑지를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서 변연 형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선은 마찬가지로 끝이 둥근 버로 이 직경은 좀 작겠죠. 왜냐하면 일부러 립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립을 형성을 하려면 대략 1.0mm 혹은 1.2mm 직경의 굵은 버를 쓰면은 잇몸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인접치 손상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0.1 아니 1.0 혹은 1.2mm 버로 이렇게 마진을 형성합니다. 이때 신경 쓸 것은 두께만 신경을 쓰는 거죠. 대략
1mm 이하의 0.5mm 이상 1mm 이하의 1mm 정도의 두께를 가진 마진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형성된 에나멜 립은 엔드 커팅볼이라고 하죠. 끝부분만 코팅이 된 엔드 커팅볼을 핸드피스는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 핸드피스입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있는 립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아주 이 정도가 가장 아이디얼한 숄더 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직각, 꼭 직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가까운 형태죠. 거기에 가까운 형태인데,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90도를 넘어가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한 70도, 80도, 90도 그 사이에서 형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합 각도는 쉽게 말해서 요 형태는 대략 적합 각도는 60도 전후면 충분히 숄더 마진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있던 에나멜 립이 제거된 모습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딥 샴퍼 벌을 사용하면 됩니다. 토피도 버와 딥 샴퍼 버의 차이입니다. 형성된 마진의 차이고요. 단면이죠. 이 정도라면 아까 보였던 그 투 스텝으로 형성했던 그 딥 샴퍼 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버의 모양을 바꾸면 되겠죠. 찾아보면은 이러한 버들이 수입품, 국내품도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면이나 설면은 우리가 그러한 벌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전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자, 이 벌을 보면 이 벌은 기본적으로 벌 직경의 절반 이상을 삭제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mm에 가까운 두께의 마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굵은 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버 같은 경우는 지금 1.6mm 사진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8mm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굵은 버를 사용하면 현면과 설면은 상관이 없지만 인전면에서는 쓸 수가 없겠죠. 인전면 손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럼 인전면 부분에서는 어떻게 딥 샴퍼블을 형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고전적인 방법과 같이 직경이 작은 1.0mm 혹은 1.2mm 정도의 라운드 팁버로 먼저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원하는 두께에만 신경 쓰면서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약간의 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긴 립은 핸드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벌을 살짝 띄워서 이 팁만으로 가볍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협설면을 이런 방법으로 협설면에 있는 립을 제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정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원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면에서 이러한 방법 혹은 설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가지고 협설면에서 이 방법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인전면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우 스피드를 쓰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이 스피드도 물을 끄고 버팀만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하얀 가루가 날리면서 립이 제거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인전면은 이렇게 형성해서 딥 샴퍼 마진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협설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딥 샴퍼 버 자체 굵은 벌을 가지고 한 번에 제거하는 두 가지 벌을 가지고 이렇게 종류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대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어져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협설면을 굵은 딥 샴퍼버로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프랩과 똑같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겠죠. 선생님들 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버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전면 부분입니다. 립이 생겨 있죠. 립이 생겨 있는 것을 지금은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입니다. 이렇게 팁으로 눈으로 보면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프랩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랩안, 아까 덴티폼 프랩안 모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부분은 주수화에 프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뭔가 젖어 있는 형태가 보이고, 이 부분 보면 하얗게 보이시죠? 가루가 묻어서 하얗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인전면 부분을 아까 로우스피드로 주수 없이 했을 때 가루가 날려서 이렇게 하얗게 묻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립이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딥 샴퍼 마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철물이 굉장히 이렇게 벌키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음 부위도 좀 변색이 되어 있죠. 크라운을 제거했더니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 충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색은 무엇이냐면 오버 컨투어된 크라운으로 인해서 여기에 쉽게 말해서 때가 낀 거죠. 검게 착색이 된 거죠. 그래서 잇몸 부분이 변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키한 이유는 일단 이렇게 삭제량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현면은 아까 굵은 굵은 딥 샴퍼벌을 사용하고, 인전면은 라운드 팁벌을 이용해서 주수 없이 에나멜 립을 제거해서 완료한 지대치 형성 사진입니다. 이게 처음 모습이었고요. 네, 최종 보철물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세라믹 크라운의 마진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었지만 모쪼록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려움을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울러 치과의사 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